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 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인 저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 소원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다시 판결을 다투는 동안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다시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레카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행법상 가해자가 챙기는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은 가볍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악성 유튜브와 사이버레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며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고 있는 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저양 사건 소송 대리인으로서 사이버레카 범죄가 피해자의 삶을 어떻게 짓밟는지, 그리고 이번 제도 변화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재판소원 시행으로 인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잇따라 헌법재판소원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보란 듯이 언론, SNS 등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얻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하여 가처분 제도 적용 문제, 인용 이후의 후속 절차, 제도의 남용성 등 다양한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범죄 피해자인 유튜버 찌양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바를 바탕으로 재판소원 시행 이후 실제 피해자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말경 일부 유튜버들이 찌양님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5,500만 원을 공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찌양님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에게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보다는 5,500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고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깊은 고민과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로 어렵게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튜버들 전원에 대하여 1심 및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소된 가해자들 중 징역 3년형으로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은 재판 과정 내내 대리인을 통해 갖가지 이유를 들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 1심과 2심 판결도 부당하다라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결정된 비공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달하며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튜버 구제역은 피해자인 찌양님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찌양님을 무고 혐의 등으로 2차례에 걸쳐 고소하였고
나아가 찌양님에게 가족 같은 회사 직원들까지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찌양님은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하는 불안감까지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권리 회복 과정은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역시 전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해온 만큼 그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이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자라는 말로 찌양님을 다독이며 하루빨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2026년 3월 12일 판결 선고일, 저는 단 몇 초라도 먼저 결과를 확인하고자 피고인들조차 출석하지 않은 법정의 직접 자리에 대법관님의 주문 낭독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상고 기각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에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호 법정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인 찌양님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간의 긴 시간을 함께 견뎌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 소원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유튜버 구제혁의 법률 대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튜버 구제혁이 선고 이틀 전에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주장하며 유튜버 구제혁으로부터 재판 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에 관한 사건 위임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확정 판결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찌양님은 재판 소원 소식을 접한 직후 또 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며 걱정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피해자를 다독이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중한 처벌을 받으며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혀온 인물만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튜버 구제혁이 공개한 재판소원 관련 주장들은 대부분 이미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세 차례의 재판 과정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유튜버 구제혁이 이제는 3심제가 아니고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가해자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가 되었으며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 어렵게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앞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에 의해 악용될 것인지 그리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닐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죄라고 주장을 하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오직 국민 모두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짓밟는 자들의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